이런 무개념 알바 퇴직법의 법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 주신 특약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럼 완전히 사장님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계약서에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게 없나요? 제한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오늘도 법률 방패 시간입니다. 자영업자들 궁금하신 거 우리 오영원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사이다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영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영상에도 그랬지만 직원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영상 올렸을 때 사장님들이 그러면 잘못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분노의 댓글을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거든요. 특히 사장님, 저 오늘까지만 일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수를 타거나 무단퇴사를 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막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퇴사와 해고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자영업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번 변호사님께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안 나와요. 직원이 예고 없이 당일 퇴사해서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승소 확률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단 퇴사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세 가지 정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단 퇴사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고, 무단 퇴사라는 점이 입증이 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손해가 무단 퇴사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특히 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그날 장사를 망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주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소 매출 자료와 그날의 매출을 또 비교를 해가지고 얼만큼 떨어졌고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이게 무단 퇴사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제 못 구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판례에서는 이런 인과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 아니면 이제 무단 퇴사가 생겼다, 이런 것만으로는 손해를 배상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어렵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위약금 얼마 이런 식으로 조항 같은 걸 넣는 게 가능한 건지, 이런 무개념 알바 퇴직법의 법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 주신 특약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데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약 예정의 금지 이렇게 불립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자유가 있고 퇴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위반을 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특약을 넣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사장님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계약서에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게 없나요? 저도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한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대신에 퇴사 시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런 인수인계 의무 조항 이런 거를 명시를 하는 것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조항이 있다고 무단 퇴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직원이 자기의 의무를 인지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채찍 대신에 당근을 주면서 해결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을 받을 때는 좋지만 내놓기는 싫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반환 약정을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용 축하금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를 해두고 만약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벌금이나 위약벌, 위약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건부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도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회사 돈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또 교육비를 반환하는 약정을 유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교육비는 받아가놓고 금방 그만두면 또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에 교육 수료 후 2년 동안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환한다, 뭐 이렇게 약정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법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잡코리아랑 이런 거 봤을 때 입사 축하금으로 100만 원씩
원씩 막 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당근 같은 조치이네요. 1년을 또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또 1년은 최소한 근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받을 땐 좋아도 1년 미만이라고 나갈 때는 이걸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울 것 같습니다. 강제를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조치를 마련을 할 수는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의 트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퇴직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고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이거는 법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조항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보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퇴사할 때 경각심을 조금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할 때 살펴보면 3개월 수습 기간 중이면 또는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그냥 내보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정말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지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고, 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상 직원을 해고를 하려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 없이 아니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해고를 즉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또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이게 정말 무서운 조항인데 3개월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하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5인 이상이 되면 정당한 이유를 찾아야 된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3개월 이상 일한 정직원인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30일을 기다려주거나 아니면은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돈을 훔치거나 기물을 일부러 부수거나 중대한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0일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된다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 문구가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제품이나 원재료를 훔치거나 불법 반출을 한 경우, 영업용 차량의 운송 수익금을 착복을 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서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아니면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의 기밀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런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입증이 되면 30일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없이도 즉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같이 짚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직원의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대신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을 명시해서 넣는 게 좋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절도나 고의로 기물파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꼼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모든 분쟁의 시작과 끝이 근로계약서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